네, 시작해볼까요? 그 그래프 그리고 있었는데요. 그래프. 103쪽에 네,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될 것 같아요. 해보죠. 이게 색깔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는구나. 네, 그 정의역은 x값에 어떠한 값을 대입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실수를 다 대입할 수가 있죠. 이게 정의역이고요. 그 다음에 치역. 치역은 좀 생각을 해봅시다. 네. y 값을 모아둔 집합이죠. 네.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교점 있죠. 교점. 그 x에 0 대입하면 y가 1 나오니까 0,1을 지나고요. y 0 대입하면 x가 안 나와요. 얘는 지수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값이 0보다 크죠. 그래서 이 치역이 y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사실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0,1에서 y축과의 교점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기 대칭이죠. 그 주기는 식을 봤을 때 그냥 없는 것처럼 보이고 대칭성은 이 식을 fx라고 하면은 이 식이 성립을 하죠. 그 x의 짝수 제곱이 있기 때문에 x를 대입하던 마이너스 x를 대입하던 값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 대칭? y축 대칭이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x가 0보다 큰 범위를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0 이상의 범위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체크를 했을 때는 미분은 전혀 사용 안 했고요. 네. 이제 미분을 사용을 해서 네. 뭐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이런 걸 파악을 해봐야겠죠. 네.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결국 체크를 해야 되는데 부호를 체크하고 부호 변화를 체크해야 되는데 이때 부호가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얘는 마이너스로 일정하고 얘는 플러스로 일정합니다. 그 부호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게 x밖에 없어요. 뭐 얘를 gx라고 하면 gx 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겠죠. x축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프라임의 부호 변화는 마이너스 플러스 곱해진 마이너스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곱해서 0 왼쪽에서 부호가 되고 이렇게 세 개를 곱해서 0 오른쪽에서 부호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 0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프라임의 부호가. 그래서 f가 증가하다가 감소가 되는 거죠. 프라임의 부호 변화를 봤을 때 증가하다 감소한다. 그리고 이게 극대가 하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처음 그릴 때 그냥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걸로 그리는 거예요. 근데 fx의 식이 미분이 가능하니까 얘를 어떻게? 뾰족하게 말고 그냥 매끄럽게 이어주는 거죠. 네. 이게 그냥 도함수 개념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x가 0이 있겠죠. 0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가 사실 그냥 보이죠. 네. 0,1이 최대값이니까 y 좌표가 어떻게 된다? 최대값이 1이 된다. 그래서 저렇게 치역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증가함수만 그리면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잘 알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은 미분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네, 이계도 함수 2'을 구해서 부호 변화를 또 체크해 봐야 되고요. 부호와 부호 변화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2' 필요하죠. 2'. 얘를 옆에다가 쓱 계산을 해보면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부호가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로 부호가 항상 변하지 않고요. 부호가 변할 만한 게 얘밖에 없잖아요. 얘를 이제 예를 들어서 hx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차 함수의 부호 변화를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기준점이 두 개 생기고요.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네, 됐죠?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곱해진 부호를 다 체크해줘야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부호는 어떻게 된다? 2'의 부호 변화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 점과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점이 두 개가 있으니까 변곡점이 두 개가 있는 거고요. 네. 2'이 0보다 크면 얘를 생각하자 그랬죠? y는 x제곱 위로 볼록 그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프를 합쳐서 여기에 같이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에 대해서만 그렸었는데 기준점이 두 개가 더 생겼죠. 루트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있어서 어떻게? 여기에서는 반대로 했죠. 자. 반대로 x제곱이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네, 맞습니다. 네. 그 0 오른쪽만 보면은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인데 어떻게? 루트 2분의 1까지는 위로 볼록, 그 다음에는 아래로 볼록하게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네. 이게 증가 감소 그리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합쳐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점근선을 한 번 더 따져주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0보다 크면서 0으로 수렴하니까 점근선이 뭐가 된다? x축이 된다는 소리예요. x축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x축에 하나씩 가까이 다가가게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그 0 오른쪽에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0 왼쪽은 대칭적으로 그려주면 돼요. 대칭적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x축이 있는데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대칭의 중심이 0이고요. 변곡점의 한 좌표가 루트 2분의 1. 그럼 대칭성에 따라서 다른 쪽의 변곡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고요. 최대값은 1이 됩니다. 이 점과 이 점의 y좌표를 그냥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그려준 게 저 y는 저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프가 잘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정규분포 그래프식하고 똑같은 식이죠, 사실. 네,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그래프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고요. 어디가 극대인지, 어디가 변곡점인지 다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넘어가죠. 네. 104페이지인데 네,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보겠습니다. 이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는 작년에 다 배웠고요. 그럼 올해 무엇이 바뀐다? 다루는 함수가 바뀐다. 다루는 함수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지수, 로그, 합성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거를 뭐 리뷰하는 식으로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104페이지. 물음표가 있는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까?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를 물어보는 것하고 실근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문제는 상당히 다른 문제예요. 상당히 다른. 자, 그 아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이 있는데 fx는 gx래요. x에 대한 방정식이죠. 그리고 이 방정식에서도 우리는 실근을 찾는 겁니다. 저 방정식을 잘 풀어서 x값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훨씬 많다라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가 뭐 이런 거죠. 너랑 너가 도대체 실근이 몇 개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 지수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에서도 무엇을 알려고 하진 않는다? 실제 저 x값이 뭔지를 알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개수가 몇 개인지만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고1 때 저런 방정식의 해를 찾았던 기억이 있을 텐데 그거는 상당히 스페셜한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 x값을 찾을 수 있었던 거고요. 네, 그것도 상당히 스페셜하게 다항식의 형태로만 나와 있었죠. 네, 그래서 저 식의 x값을 찾을 수 있었던 거고 이렇게 매우 간단한 지수함수만 들어가도 이 x값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무엇을 물어보는 거다? 몇 개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다. 몇 개 있느냐. 자, 이 식의 방정식의 x값을 찾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어렵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얘를 y로 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그린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작년에 배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정식의 실근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 그래서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은 어떻게 찾느냐? 그 개수를 그래프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그래프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작년에 배웠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교과서 같은데 정리가 잘 안 돼 있긴 한데 그냥 이런 생각. 자, 이런 식을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 텐데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어쩌고 저쩌고는 상수 또는 어쩌고 저쩌고는 1차식. 식을 이 정도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뭔 소리냐면 여기에 2차식 이게 남도록 정리하면 안 돼요. 뭐 3차식, 4차식 뭐 절대 안 됩니다. 네, 대다수의 경우에는 상수, 는 상수로 정리해서 문제를 거의 다 풀고요. 몇 가지 스페셜한 케이스에 대해서 1차식 정도로 두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2차식, 3차식, 4차식이 안 되는지는 따로 생각은 하지 말고요. 네. 자, 예제 1번 보죠. 네. 문제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개수. x가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게 만족시키는 x가 몇 개가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죠.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식을 정리해서 1차식이 남도록 했죠. 자, 얘를 보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친숙한 함수, 로그 함수고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됩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어떻게 볼 거냐? 그 기울기 일자리 직선으로 보는 거죠. 기울기 일자리.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 이 로그 함수에 접하는 기울기 일자리 접선을 찾아보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미분해야겠죠? 미분하면 x분의 1이 나오고요. 기울기 일자리가 돼야 되니까 1에서 기울기가 1인데 얘가 1이네요?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에서 접선 기울기 일자리 접선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y는 x 빼기 1이 되죠. 얘가 접선이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그냥 접점이 하나밖에 없어 보이죠? 그래서 얘랑 비교하는 거죠. 얘에 비해서 이 함수는 아래쪽으로 한 칸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접선을 그려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걸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이 돼서 0보다 작죠. 로그 함수의 2'이 0보다 작으니까 로그 함수가 어떤 함수다? 위로 볼록인 함수가 됩니다. 위로 볼록인 함수를 생각하면 이렇게 접선이 하나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뭐 증명을 하지 않았지만. 네. 그래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1차식 접선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풀어보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식을 바꿔서 x 빼기 ln x가 2라고 해보죠. 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오른쪽에 상수만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x 빼기 ln x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이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gx라고 할까요? 그럼 g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해야죠. g' 뭐가 나오죠? 1 빼기 x분의 1 나오고요. g2' 뭐가 나오죠? x 제곱분의 1이 나오죠. 제곱분의 1이 0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요? 2'이 0보다 크니까 이 gx라는 함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되죠. 아래로 볼록.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하나가 있죠. 그럼 얘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가집니다. 1,1이죠.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되고요. y는 2와의 교점 찾아야 되는데 2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교점이 두 개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르게 두 개가 생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You are winners.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봤는데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형태가 나와 있을 때 접선 개념을 사용을 해서 교점의 개수를 파악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일반적인 상태에서 상수, 는 상수로 식을 정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 방식은 뭐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0이 아닐 때. 그럼 얘를 미분해서 그래프 그려야겠죠? 얘랑 교점을 체크해봐야 되겠죠? 그렇게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렇게 풀면은 앞에서 푼 방식보다 좀 어렵게 풀릴 텐데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뭘 해봐야 된다는 소리고요. 사실 얘를 뒤집은 거니까 이 그래프를 여기 그 비율 관계를 생각해서 뭐 이렇게 뒤집으면 되겠죠. 뭐 그렇긴 한데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곱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아무튼 뭐 웬만한 경우에 상수만 두고 식을 정리하고요. 몇몇 스페셜한 케이스의 1차식, 그러니까 1차식 접선 개념을 가지고 교점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두 개다. 교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있다. 이쪽은 그 105페이지 문제를 또 좀 풀어볼 건데요. 내가 문제를 풀 때 거의 예제만 풀고 넘어가는데 이쪽은 문제도 다 풀겠습니다. 그만큼 뭐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하다. 다음 문제를 보죠. 예제 2번 먼저 보죠. 부등식 문제인데 얘가 항상 성립하느냐를 물어봤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느냐를 물어봤어요. 저 식을 봤을 때 식이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오른쪽에 1차식밖에 없으니까 저 상태의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죠.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니까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되고요. 실제로 경험적으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여기다 뭘 생각할 거냐? 기울기 1짜리 접선을 생각해 볼게요. 기울기 1짜리 접선. 그러면 프라임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x가 1이죠.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x가 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접선의 괜찮죠?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된다? 기울기 1짜리 접선이 된다는 소리예요. 보니까 지수함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고 여기 바깥에다가 접선을 그은 형태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 이 직선 위쪽에 무엇이 그려진다? 함수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소리죠. 얘도 왜 가능했느냐? 지수함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형태의 함수이기 때문에 뭐 아래로 볼록인 그런 함수였기 때문에 이런 접선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시도를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형태에서 식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죠? 상수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한쪽으로 몰아서 이때는 이 함수를 하나의 함수, 뭐 gx로 두죠. 마찬가지로 gx를 미분을 하면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자,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크니까 여기에 있는 함수도 어떤 함수다?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우선 그려질 수가 있고요.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러면 여기 뭐가 나와요? 최소값 하나 나오네요. 는 0 해서 x가 0 나오죠. 얘가 0이에요. 0에서 최소값 같죠? 0 대입하니까 1이죠. 그럼 다 그렸네요. 1 위쪽에 gx의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1차식 접선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건 이 함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형태의 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상수를 한쪽에 몰고 나머지 함수를 하나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내가 문제를 쓰고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실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죠. 빠르고 정확하게.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는 하나씩은 다루어 봤고 이제 문제 1번으로 가죠. 문제 1번.
문제 1번 재밌는 문제인데요. 우선은 얘도 지수함수고 얘도 지수함수니까 그래프를 그려보죠. 이렇게 지수함수가 그려지면 다른 지수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름이다. 그럼 실제로 얘는 그래프가 쉬운 형태니까 이 두 개의 식을 더한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려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면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 함수의 그래프, 지수함수랑 지수함수를 더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한번 스캔을 해보면서 네, 백다방 어플이 보이고요. 자, 뉴런 2024 뉴런 보이고, 자 인형 좋지만 인형 항상 세척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세척을 해야겠죠. 인형을 하면 좋고요. 그레고리력, 네. 율리우스력 네, 나오죠. 네, 지구과학인가 나오고요. 자, 죄인처럼 수그리고 밑줄 쳐져 있습니다. 문제에. 지문에 나오나서 지문에. 자, 자고 있고 거의 실신해 있고. 진짜 요즘에 국어가 너무 어렵다 진짜. 너무 어려워 국어가. 너무 어려워 국어가. 유형별 모음집. 이거는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 자 0에서 더한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1하고 1을 더해야 되니까 0,2의 점이 찍히겠죠. x값을 하나 고정시켰을 때 이만큼의 길이를 여기에다가 더해줘서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그래프를 더한다는 소리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값을 기준으로 플러스 값을 더하는 거니까. 얘가 2예요. 얘가 4네? 그래서 그냥 교점이 2개가 나오는 거죠. 네, 그냥 2개입니다, 얘는. 네, 그냥 2개예요. 이 식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적용시켜 봐야겠다. 그럼 어디에서 최소값이 2죠? 예, 얘랑 같아질 때가 0이죠. 0,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소리고요. 최소값보다 위쪽에 있죠? 뭐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 동그라미 친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얘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얘가 지금 0보다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죠? 그냥 지수랑 지수를 더했으면 0보다 큰데 사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자, 2'이 0보다 크니까 주어진 함수는 어떤 함수예요? 아래로 볼록인 함수죠.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0되는 x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 0이죠? 그럼 얘가 0이겠네요. 0. 여기 최소값 같겠네요. 최소값. 됐네요. 최소값 2네. 4랑 교점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교점이 2개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상당히 특이하죠. 이 동그라미 친 함수를 하나로 보면은 무엇이랑 똑같다? 2번 미분한 함수랑 얘랑 똑같습니다. f랑 f2'x랑 똑같아요. 이런 식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식이 뭐가 있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되고 미분하면 빼기 사인 되죠? 뭔 소리예요? 사인을 gx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무엇이랑 똑같다? gx가 g2'x에 마이너스 부호를 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대학교 가면 배울 겁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 지금은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고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2번은 좀 나중에 풀고 문제 3번 먼저. 문제 3번. 문제 3번 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클 때 이 식이 성립함을 보이래요.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저 문제를 보니까 식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의미에서? 오른쪽에 일자식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를 또 접선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선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앞에서 풀었던 것보다 약간 복잡하죠.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잘 모르니까 접선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시도를 해봐야 된다라는 소리고, 그래서 어떻게 식을 뭐 이렇게 바꾸는 거죠. 한쪽에 상수만 남도록. 그리고 이 함수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죠. 네, 이 함수 미분해 보죠. 미분하면은 ln x가 나올 것 같은데요? 맞나? 맞죠? 한 번 더 미분하면 x는 1입니다. 그 로그가 있으니까 사실 x가 0보다 크죠. 2'이 0보다 크니까 어떤 함수?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됩니다. 네, 0이 된 x가 있죠. 1이네? 얘가 1이에요. 1에서 최소값이죠. 1에서 최소값. 그러면 1, 빼기 1이네. 여기가 빼기 1이에요. 빼기 1보다 위쪽에 그래프가 항상 그려지죠. 그래서 맞다. 항상 성립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파악하면 네, 문제가 좀 이렇게 그래프가 뭐 잘 그려지고 그런 거죠. 사실 지금 여기에서 문제를 풀 때 엄밀하게 그래프를 그리고 오진 않죠. 정의역, 치역, 뭐 점근성, 대칭성, 주기성, 극대극소 이런 걸 엄밀하게 따지고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그냥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할 때는, 공부를 할 때는 그래프를 다 그려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 문제 2번. 자, 이런 식이 나와 있는데 실근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루트 함수의 그래프와 1차 함수의 그래프가 교점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루트 함수의 그래프는 고1 때 배웠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고요. 따로 증명하지 않았지만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인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위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를 어떻게 보자? 접선 1자리, 접선 기울기 1자리 접선으로 보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때 우선은 접하는 이 a 값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소리예요. 그럼 결국은 얘를 미분해야 되죠.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x가 1에서 접선 기울기가 1이 되죠. 여기를 1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접선 기울기가 1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은 1,2죠. 그래서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된다? y는 x 플러스 1이 된다. 그러니까 a 값이 1일 때 접해서 접점이 하나, 교점이 하나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1보다 a 값이 크면 이 접선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교점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함수가 우리한테 친숙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접선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 실제 연습할 때는 무엇도 얘도 한번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거죠. 얘를. 네. 그리고 상수함수와의 교점을 체크해서 문제를 풀어볼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네. 그 105페이지 가운데 있는 말을 한 번만 읽고 마무리를 해보죠. 부등식은 어떻게 증명할까? 물음표.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할 때는 함수를 fx 빼기 g로 놓고 최소값이 있는 경우에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면 된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한쪽으로 식을 다 본 다음에 다른 쪽에 상수항 정도만 남겨놓고 상수항을 제외한 나머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상수 함수와의 교점을 체크한다. 얘랑 같은 이야기거든요. 자, 아이디어는 똑같고요. 네. 여기에서는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는 연습을 충분히 그래프 하나를 10분 정도 그려보고 그 그래프를 한 100번 정도 100개 정도 그려보면 된다고 했었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속도와 가속도를 할 텐데 작년에 배웠던 거를 꼭 한번 복습을 하고 오시면 상당히 좋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습. 작년에 배웠던 속도, 가속도 내용 있죠? 걔를 꼭 복습을 하고 오세요. 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